어느 날 삶의 조각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조각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독수리 양조장의 하루가 저물고 분주했던 마당엔 고요함이 내려앉습니다. 마광숙은 정리 중인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내밉니다. 혹시 이 약통 누가 두고 간 건 아니죠? 작은 흰색 플라스틱 통. 낯선 영어가 가득한 라벨. 하지만 누구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합니다. 방으로 돌아온 광숙은 그 약통이 마음에 걸립니다. 다음 날 오래된 동네 약국을 찾아갑니다. 약사에게 약통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약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돋보기를 들여다보던 약사의 이마에 주름이 잡힙니다. 치매를 늦추는 알츠하이머 약입니다. 그 말에 광숙의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른 한 사람. 어제 양조장을 다녀간 단 한 사람. 한동석의 장모. 마음이 편치 않았던 광숙은 엄마 공주실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장모님이 이 약을 드시는 것 같아. 직접 전달해 드려줘. 광숙의 말에 공주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겁니다. 한 회장님, 장모님, 저 광숙 엄마 공주실인데요. 잠시 얼굴 좀 뵐 수 있을까요? 장모는 의아해하지만 약속을 정합니다. 다음 날 호텔 로비 카페. 차려입은 장모는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공주실은 조심스럽게 약통을 내밉니다. 혹시 이 약 잃어버리신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장모의 표정이 흔들립니다. 놀람과 안도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엇갈립니다. 네, 제 겁니다. 찾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약통을 들여다보던 장모는 한참 만에 입을 엽니다. 해외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병이 올 거란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언제나 단단하고 완벽했던 그녀. 그러나 이제는 흐려지는 기억과 마주해야 할 시간. 공주실은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저희 나이엔 다 그래요. 저도 아침마다 약 먹어요. 꾸준히 드시면 분명 나아지실 거예요. 힘내세요. 장모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오래 묵은 쓸쓸함과 서로에 대한 공감이 깊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광숙은 한동석과의 약속에 나섭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광숙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동석 씨, 장모님이 많이 외로우신 것 같아요. 놀란 동석이 묻습니다. 장모님이요? 무슨 일이에요? 광숙은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장모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혼자 외국에 계시다가 돌아오시고 강한 분이지만 그만큼 외로움도 크셨을 거예요. 한동석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삶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토록 완벽했던 사람에게도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는 것. 광숙의 따뜻한 말들이 동석의 마음을 조금씩 흔듭니다. 작은 약통 하나가 광숙과 장모, 공주실과 동석 사이의 감정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차가웠던 장모의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는데요. 과연 그날이 올까요? 장모가 두 사람의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는 그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미애는 오랜 시간 참아왔습니다. 독고탁의 무시와 멸시,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던 말투에 마음은 이미 멍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를 붙잡고 있던 건 오직 자식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리와 강수. 결국 장미애는 조용히 이혼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 독고탁은 격분합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그는 강수를 들먹이며 장미애를 붙잡으려 하죠. 그렇게 신라주조 안팎으로 위기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이때 해외에 체류 중이던 소전무가 오랜 침묵을 깨고 귀국을 결심합니다. 독고탁은 이 소식에 당황을 감추지 못합니다. 게다가 최근 독수리 술도가에서 만든 장광주가 해외로 대량 수출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질투와 분노로 속을 끓입니다. 신제품 개발을 통해 프리미엄 막걸리 라인을 구축하려던 독고탁은 기존 생산 라인을 버리고 새로운 공장을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대주주들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회사 재정은 이미 적자였고 신사업은 무리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한 투자 계획이 결국 현실이 되고 신라주조는 심각한 재정난 끝에 부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귀국한 소전무는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내부 고발. 과거 독고탁이 은폐해온 공금 횡령, 장광주 허위 벌레 사건까지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신라주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 시작점엔 장미애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탐욕이 만든 몰락, 그것은 한편의 비극이자 교훈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광숙. 하지만 그녀의 마음도 복잡합니다. 범수와 세리를 떠올리며 큰 걱정이 더 앞섭니다. 한편 아버지의 몰락을 알게 된 세리는 범수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빠인데 이렇게 끝나는 건 너무 가슴 아파요. 범수는 고민 끝에 천수의 방에서 신라주조 관련 자료를 챙기고 다음날 한동석 회장을 찾아갑니다. 회사의 회생을 부탁드린다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자 한동석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인수하면 안 될까? 범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젓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회장님, 저는 그 사람 다시 보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세리 씨 아버지잖아요. 이번만큼은 제가 살려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동석은 범수를 신뢰하며 인수를 보류하고 그의 의지를 믿어보기로 하죠. 며칠 후 장미애는 수척해진 독고탁을 찾아갑니다. 그는 무기력하게 앉아있다가 장미애를 보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잃었다며 자조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장미애는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 회사 범수가 다시 살렸어. 그 순간 독고탁의 눈가에 물기가 맺힙니다. 말없이 고개를 떨구던 그는 이내 조용히 입을 엽니다. 다음에 세리랑 같이 한번 와. 할 말이 있으니까. 가족이란 모두가 떠나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존재라는 걸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가족, 그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그는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 강수를 진짜 아들로 인정하고 범수와 세리의 결혼을 축복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많은 잘못과 오만함으로 얼룩진 인생이었지만 결국 사람은 변화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드라마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